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벌써 6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쿨롱 법칙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우리 몇 번 해봤는데 우리 프랙티스 하면서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점전화가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A에 하나 있고 B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가만 봤더니 여기에 거리들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원점과 A까지의 거리, A와 B까지의 거리, 그리고 B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똑같죠. 똑같은 6cm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이 두 점전화인데 점전화의 전하량은 하나는 24 마이크로쿨롱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4 마이크로쿨롱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하나는 양전하고 하나는 음전하인 이런 두 전하가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 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이거 금방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처음에 맨 기초부터 원칙부터 차근차근 해서 익숙하게 하면은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든지 우리가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기장을 구하는 법부터 보면 이 전기장은 사실은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력을 구하는 법칙에서부터 전기장을 구한 거죠. 그래서 점전화 Q1이 주위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려면 먼저 쿨롱 법칙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준계가 하나 있는데 지금 Q1이 R1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R1에 놓인 Q1이 그 주위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임의점 R에 시험전화 Q가 있다고 하겠어요. R에 시험전화 R이라는 위치 벡터가 R입니다. 여기 시험전화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먼저 쿨롱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을 먼저 구하죠. 쿨롱 법칙에서 전기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전기력은 여기 앞에다가 여기 첨자로 쓴 건 뭐냐면 1, 2, 2에 이제 구한 전기력이죠. 그래서 저 Q가 Q2라고 한다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Q2, Q1, R2 빼기 R1의 제곱 하고서 여기 이제 단위 벡터죠. 근데 요 R2짜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변할 수 있는 R로 이걸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R에서의 R에 놓인 시험전화가 받는 전기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R2짜리에는 Q2나 R2나 이런 걸 전부 다 시험전화 Q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전화가 놓인 위치 R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은 막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임의점 R에서 우리 시험전화 Q가 있을 때 받는 전기력을 우리가 구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한 거냐면 Q2짜리 R2짜리를 Q하고 R로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전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기력을 시험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죠. 시험 전하는 양전하를 갖고 와야지 되죠. 그래서 그 시험 전하 양전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양전하 Q로 나누니까 저 Q만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은 여기서 Q로 나눴으니까 Q만 없어지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고 이게 바로 전기장을 구하는 쿨롱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는 식이죠. 그러면 요거 지금 점전화 하나 있을 때가 이렇게 되는데 점전화가 여러 개 있을 때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하느냐? 점전화 하나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점전화 하나 있을 때 임의 위치 R에 저 R1이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구했는데 그게 여러 개면 저 R1, R2, R3를 이게 여러 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려놓고 Q1짜리의 1을 I로 바꿔놓으면 됐습니다. I로 바꿔놓고서 I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됐죠. 점전화가 N개 있다면 I는 1에서부터 N까지 하고 아까 저 1짜리에 있는 걸 전부 다 I로 바꿔놓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다 더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장을 구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점전화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자,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맨 먼저 점전화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그 점전화들에 의해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죠. 원점을 어디에 정하고 좌표축을 어떻게 정할까 하고 정하는 것이 기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좌표를 이용할지를 직각좌표를 이용하는지 원통좌표를 이용하는지 구좌표를 이용하는지 이런 걸 이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 벡터 여기서 보면 R하고 R1 이런 것들은 이 위치 벡터를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정한 기준계에 따라서 거기서 정한 좌표로 R이나 R1 이런 걸 다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이 식에 나오는 거리 R 빼기 R1을 구하고 그것의 절대값을 구하면 이게 R에서 R1까지의 거리죠. 자, 이런 것들을 구한 다음에 이걸 쿨롱 법칙에 대입하면은 이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에 대한 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전하가 두 개니까 두 항이 있겠어요. 하나는 QA가 대한 것이고 하나는 QB가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QA에 대한 건 R1짜리에 전부 RA라고 바꿔놓기만 하면 되고 QB에 대한 것은 R1짜리를 RB라고 바꿔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냐면 원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준계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두 점전화를 하나는 Y축에다 놓고 이제 다른 QB는 여기다 적당한 데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원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니까 저 R은 뭐가 되겠어요? 원점은 바로 R이 0인 곳이 원점이 되죠. 그러면 그 R은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A 첫 번째 점전화까지의 위치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위치 벡터는 어떻게 구한 것입니까? 원점에서 QA까지 그린 것이죠. 그러면 이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Y축을 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리는 A니까 RA는 AY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RB를 구해야 되겠죠. RB는 원점에서부터 QB까지 그린 위치 벡터니까 이 R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직각좌표기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성분을 이렇게 봅니다. 성분 볼 것 같으면 저게 정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X축 성분은 뭐가 됩니까?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루트 3a가 되고 저 y쪽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RB는 그 b까지의 위치 벡터는 x축 성분은 2분의 루트 3a가 되고 y축 성분은 2분의 a가 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구해 놨습니다. 이렇게 다 구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입하기 위해서 R-RA, R-RB 이런 걸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우리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R은 0이고 우리 RA는 AY고 그 다음에 RB는 2분의 루트 3AX 햇 더하기 2분의 AY 햇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R 빼기 RA는 어떻게 됩니까? R은 0이니까 마이너스 A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은 무엇입니까? 요거의 크기니까 그냥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 R 빼기 RA의 절대값분의 R 빼기 RA니까 저 위에 있는 걸 A로 나누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 햇 이렇게 되죠. 이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돼요? 요것의 방향은 이 Y축 방향인데 마이너스 Y축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 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B는 어떻습니까? RB는 좀 복잡하지만 자, R 빼기 RB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부호있던 게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로 갔죠. 그리고 R 빼기 RB의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사실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것인데 이건 원점과 점전화 B까지의 거리인데 아까 그 점전화 B까지의 거리는 A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 A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4분의 3 A제곱 더하기 4분의 1 A제곱 하면 A제곱이 되고 그 루트 씌우니까 그냥 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는 요걸 갖다가 A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 있는 A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X 빼기 2분의 1 Y 햇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점전화들이 어땠습니까?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였죠. 그래서 QA는 Q라고 놓으면 그러면 Q를 24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Q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QA에다가는 Q를 넣고 QB에다가는 마이너스 Q를 넣을 것 같으면 여기에 다 앞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분모의 제곱은 전부 다 A의 제곱이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하고서 A 제곱분의 Q를 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요거 R 뭘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요 단위 벡터 있는 부분을 그냥 여기서 더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가 빼기죠. 그래서 여기 A에 대한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Y 햇하고 그 다음에 QB가 음전하니까
빼기 하고서 QB까지의 단위 벡터를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X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X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2분의 루트 3 X 빼기 2분의 1 y 햇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요 가로 부분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1이죠. 요거 요 성분 제곱하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요거 가로 안도 단위 벡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바로 내가 구한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기장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A는 6cm 이렇게 줬는데, 우리 계산할 때는 항상 우리 SI 단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6cm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리고 Q는 24 마이크로 쿨롱인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파 입실론 제분의 1은 SI 단위로 할 때 항상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제로 우리가 마지막 쓴 식인데, 가로 안이 단위 벡터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고, 가로 안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 이제 문제에서 준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A 제곱분의 Q, 이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는 9 곱하기 10의 9승을 대입하고, Q에다가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대입해서 제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전기장 단위 하면 되죠. 전기장 단위는 뉴턴퍼 쿨롱입니다. SI 단위에서 우리가 모든 걸 SI 단위로 바꾸면 그게 좋죠. 우리 전기장 단위를 그냥 생각할 거 없이 그냥 SI 단위에서 전기장 단위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걸 전부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10의 7승 뉴턴퍼 쿨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6 곱하기 10의 7승 뉴턴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구하니까 방향도 구해야 되겠죠. 방향 여기다 다 구해 놨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 어떻게 된 건가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방향이 X축 성분은 2분의 루트 3이고 Y축 성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거 어떻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냐면 바로 이렇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죠. X 정삼각형에서 절반 뚝 잘라가지고 X축은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장은 이런 방향이니까 요 사이각 요 세타는 얼마겠습니까? 요 세타는 마이너스 30도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롱 법칙에다가 R과 RA와 RB를 다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답이 딱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전기장 계산하는 게 좀 익숙한 학생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QA와 QB가 저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QA하고 QB가 어떻습니까? 전하량이 똑같죠. 전하의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장을 구하려는 곳까지의 거리도 똑같죠. 그래서 QA와 Q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각각 QA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Q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전하량의 크기도 각각 같고 그 다음에 이 거리도 같으니까 그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 이게 전기장 세기죠. 그래서 그 전기장 특히 A가 만드는 QA가 만드는 그 전기장의 세기는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하고서 A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그리면 자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이 A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B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B도 마찬가지로 여기 QB하고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이 전하의 부호는 지금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 B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4파 입실론 제분의 1 A 제곱분의 Q인데 여기서 방향이 저 아랫방향으로 된 것은 QA가 양전하니까 아랫방향으로 된 거죠. QB는 음전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QB를 향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두 개의 크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QA와 QB가 같이 만드는 전기장은 요 두 개를 합한 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게 요게 바로 이제 그 두 전기장의 세기를 합한 전기장인데 요거 어떻게 되면 저 밑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그
뭐가 됩니까? 정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고 말 것도 없이 우리 두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도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아지겠죠. 저걸로 봐서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2도 역시 4파 입실론 0분의 1 A제곱분의 Q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이제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6 곱하기 10의 7승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것처럼 방향은 저렇게 봤더니 어때요? 정삼각형의 하나는 위쪽이고 하나는 아래쪽이니까 요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는 마이너스 30도가 되는구나 하는 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점전화 두 개가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을 쿨롱 법칙으로 구하고 또 간단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기로 하겠습니다.